치과 가서 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치료를 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치아가 없으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치아랑 치매 그러면 언뜻 연관관계가 사실 없어 보이시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만 갖고서는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근데 치아와 치매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상실 개수가 늘어나고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이런 치매나 이런 확률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치아가 있으면 우리가 저작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앙앙앙앙 물고 뭔가를 좀 씹는 이런 작용들이 실질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나 이런 부분들을 증가를 시키고 또 씹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진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이런 작은 진동들,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해서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내놨어요. 치아가 없으면은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는 이게 제대로 음식물들이 분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위에서 소화를 할 때도 부담스러우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는 영양분을 흡수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교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적절한 자극이 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는 많이 좀 밝혀졌습니다. 사실 치과 쪽에서 전신과 관계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과 가시면, 요즘은 잘 안 그러시던데 옛날에는 내과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혓바닥 색깔을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과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덜 했었지만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은 여전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전신적인 건강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치과 쪽에서 전신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얘기들이 많이 하는 게 턱관절을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신문 기사나 잡지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뭐 턱관절 장치를 통해서 전신질환을 치료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계에서 턱관절 치료로 전신을 치료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 학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전신질환이 있는데 이 전신질환을 턱을 치료하면은 이거에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전신질환 중에서 턱을 치료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다는 거죠.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신경외과라든가 아니면 뭐 내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치과 가서 뭐 스플린트 장치를 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보톡스 치료를 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말씀 좀 드린 것처럼 두통의 원인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두통의 원인 중에서 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측두근이라든가 이런 교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치료를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전신질환이 있는데, 특히 이제 두통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깨 결림, 오십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사실 일반 의과 대학을 나오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치과에 대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저희도 치과 대학을 다니면서 일반 메디칼 부분들을 배워요.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매번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료를 하고 그래야지 생각이 나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칼 쪽 선생님들도 치과적인 질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 할 때가 많고, 또 치과 선생님들도 그거를 메디칼적인 부분들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잘 못 할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서 하는 이런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를 받듯이 치과 쪽에서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 구강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두 개의 매치되는 일들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과의 그런 건강검진이나 구강검진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구강 검진 기관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들 있는 집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구강 검진 받아라 그러고 가정통신문이 아니죠. 요즘 뭐라고 부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몇몇 치과들이 지정이 되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치과 가서 구강 검진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 아무 치과 가셔갖고 구강검진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치과들은 다 구강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받으시는 게 좋고, 뭐 전에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과를 한 군데 정해놓고 이렇게 꾸준하게 다니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는 치과 가서 구강검진을 같이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이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치매가 구강 건강, 특히 이제 치아의 개수와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고, 뭐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드렸고, 나머지 그 외에 기타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추후에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